안녕하세요. 거맞장입니다. 오전 10시 보도자료로 발표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발표문을 같이 보고자 영상 올려드리는데요. 관계 지역들의 관심과 열망이 정말 뜨거웠죠. 그만큼 이번 선정 결과에 많은 희비가 깔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일 오전에 발표한 자료고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당초에는 25곳이었는데 그 중에서 21곳만 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보시듯이 주민 갈등과 실현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구역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구역들이 선정이 됐는지 구역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총 21개 구역이고요. 종로구에는 창신동, 숭인동 일대, 용산구는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속하고 있는 거여 마천 뉴타운 중에서는 마천 5구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등 고려해 구별 안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주민 갈등과 실현 가능성 문제가 있는 곳은 제외했다고 하죠. 그에 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후보지 선정 평가는 공무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 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 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 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그래서 당초에 25곳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아래에서 보시듯이 지역 지구 단위 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되지 않거나 현금 청산자,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3개 구만 제외된 걸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총 59개 후보지를 자치구에서 추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한 구당 2개 이상의 후보지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경쟁이 붙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아마 제 예상에는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 이 부분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많이 좌지우지했을 거고요. 평가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예상. 다음으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첫 적용하는 사업 형식이 되겠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적이 있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겸 내용을 보면은요. 주거 정비 지수 폐지하겠다고 했고 공공 기획을 도입하여 지정 기간을 단축한다. 5에서 2년. 그게 지금 신속 통합 기획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민 동의율 간소화하고 명확화하겠다고 했고 4번 노후 지역 신규 지정하겠다고 했고요. 5번을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7층 제한 규제 완화를 풀겠다고 했고요. 6번째로 매년 재개발 지역을 지정하고 공모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1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앞으로도 매년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아쉽긴 하지만 한 번 더 도전할 기회가 계속 있으니까요. 선정된 지역들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을 착수하고요.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는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23년부터 정비구역 순차 지정을 해서 25,000호 주택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이 보도자료는요, 제가 영상 하단에 자료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15년부터 서울 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 공급 기대 물량이 억제되어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15년부터 없었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에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평가 관련한 설명도 지금 해놓고 있는데요. 후보지 선정에 앞서 각 자치구에서는 공모에 신청한 102곳 중에 59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고 하죠. 그 중에서 노후도,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인 지정 요건하고요, 정량적 평가 점수, 제외 대상, 협의 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21곳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가장 컸을 것으로 봅니다. 경쟁이 붙은 구역끼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점수를 차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은 자치구내 구역별 정비의 시급성, 당연한 거고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이게 아까 말한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와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냐 안 되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최초 공모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요, 권리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 고시하고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고 하죠. 여기까지 공고에 있었으니까 투기 방지 대책이라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좀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여기는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은 후보지 선정일 다음 날인 12월 28일, 오늘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요, 22년 1월 2일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 1년간 지정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추가돼서 신중하게 보셔야 될 거,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 이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건축 허가도 제한되고요,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한 구역들은 향후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죠. 표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신데요. 이번에 공모한 구역들 중에서 선정된 구역은 21년 9월 23일 공고일이죠. 이때로 권리산정 기준일이고요. 미선정된 구역은 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선정된 구역은 발표일 다음 날인 12월 28일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미선정된 구역도 22년 1월 중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걸로 예상되네요. 건축 허가 제한도 22년 1월 중으로 선정된 구역이든 미선정된 구역이든 제한을 가한다고 하고요. 이후 공모, 계속 공모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1년 단위로. 선정구역이든 미선정구역이든 권리산정 기준일은 22년 1월 28일을 선정일로 한다고 합니다. 건축허가도 선정일 기준으로 하니까 이 부분이야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 공모했다가 미선정된 구역 같은 경우는 꼭 체크하시고요, 접근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위치도도 뒤에 첨부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신속하고 원활하게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속통합기획의 후보지 선정된 보도자료를 같이 읽어보셨고요. 이상 거맞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